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나누며 가깝게 지낸 사람도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살다 보면 여러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관계에 있어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준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사이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좀 더 솔직해야 해요.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별로지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억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예스라고 말했던 거죠. 이때 상대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한 말에 무조건 답변을 잘해주니까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과 그다지 친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그저 예의를 갖췄을 뿐인데 상대방은 나랑 친해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처음부터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나아요. 강하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만약 상대방과 다소 대면대면한 사이라면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예의 있게 상대방에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만 계속 대화를 하게 된다면 진정한 소통을 하기 어렵겠죠. 내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맞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럴수록 상대방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와 달리 나랑 잘 맞는 사람과는 감정을 잘 드러내게 되는데요. 거의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잖아요. 묻고 떠들고 자유롭게 생각을 교환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전부 표현하는 사람과는 잘 지내게 됩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아니까요. 솔직하게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오해도 쌓이지 않겠죠. 이런 관계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친하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는 사이라면 친한 거겠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 분위기 전환을 위해 그런 사람도 간간이 있긴 한데 그런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한 사이끼리만 장난을 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난이 지나친 장난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장난이라는 게 친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장난을 쳤는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장난 코드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내 장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가깝게 오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 거죠. 그 부분이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겠죠. 앞서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했지만 그 사람은 완곡히 거절한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 장난을 할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공적인 관계일 뿐이지 사적인 관계는 아니다. 좀 더 서로 친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한 거니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도 구해야 되겠죠. 혹시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본인 스스로 다 결정하시나요? 내가 다 결정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번 정도는 이벤트라고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한 사이가 되려면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상대방에겐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상대방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의견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꼭 친구 사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연인관계,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누구나 사소한 거라도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가 유지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주종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하는 대로 너는 따르면 돼. 상대방이 편할 거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죠.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계속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 의견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솔직함.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누구든 나와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하니까 오해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감정을 숨기면서까지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